작업자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립 복합리조트 건축 공사장 화재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유족과의 소통, 시공사의 사과 등 다양한 진척 상황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와 수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당시 참사 내용을 되짚어보고 향후 수습 방안과 그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부산 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소속해 계신 부산시 노동권익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민간위탁 기관이고요. 센터는 일하는 부산 시민의 행복 추구라는 슬로건 아래 특히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처럼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일하다가 부당한 일을 겪었지만 어려운 걸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상담은 물론 권리구제 사업 그리고 법률구제 사업, 업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 건강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 만든 기관이다 보니까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사업 그리고 부산시 노동 정책을 만드는 개발 사업, 그다음에 광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는 노동안전부서가 새로 만들어져서 네.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는 유일한 노동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부산시 노동자들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힘써주시고 계신 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센터의 성격상 이번 사고 역시 노동자 입장에서 사고를 바라보셨을 텐데 네. 우선 이번 사고의 개요를 파악해 주신다면요. 네, 이 반얀트리 사건은 지난 2월 14일 날 금요일이죠. 오전 10시에 기장에 위치한 반얀트리 리조트 건설 현장 1층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고입니다. 네. 당일 현장에는 40여 개 업체와 841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건물 지하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화재 대피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당시 각종 그 자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다수의 그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던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처구니 없게도 인재였던 게 밝혀졌고 그동안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말해왔던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이곳 반얀트리 건설 현장은 현실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건설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준공이 완료되어서 사용 승인이 된 곳으로 건설 현장이 법적으로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작년 24년도 12월 16일 날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가 발급되고 법적으로는 건물 사용 승인이 완료되어서 사건 당일 시신에 물이 젖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네. 이게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수도 배관 밸브가 잠겨져 있어서 그런 소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소방 관련한 것들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은 것이 맞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고가 준공 완료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터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사실 이 사건이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에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사망자 수가 많은 만큼 유족을 향한 안타까운 시선이 큰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형 공사 현장의 특성상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곳도 마찬가지로 사망자는 원청 소속 일용직 노동자와 하도급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실제로 인력업체 소개로
일하게 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2024년도부터 일을 한 노동자도 있었으며 안타깝게도 화재가 발생한 당일 2월 14일에 처음 이곳에 일을 하러 온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네.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리고 사고 관련 책임자 처벌, 시행사의 공식 사과, 합당한 보상, 사고 재발 방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족 측에서 부산 노동권익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센터로 연락이 온다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사건이 발생하고 저희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사건 발생하고 난 뒤에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고 유족들에게 저희 센터가 노동 법률 상담이나 그다음에 심리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로 지금 유가족 분들이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으나 구체적으로 법률 구제 차원으로 지금 현재 나아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아마 구체적으로 방안을 같이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 이슈가 된 대형 사건이니만큼 네. 부산시 디지털 경제실 일자리 노동과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센터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얀트리 리조트 사건에 한해서 근무 형태나 지위 또 임금 수준, 지원 횟수 등 모든 부분의 규제를 없애고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며 여기에는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는 산업재해 관련 권리구제 사업과 네. 변호사가 지원하는 법률구제 사업 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유가족과 현장에 같이 있었던 그 노동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마음 건강 상담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좀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네. 또 논의를 통해서 좀 네, 추가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네, 네. 지원 방안들이 확대될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좀 시공사인 삼정기업 그리고 삼정 ENC가 네.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의 위기가 커지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위기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실제로 삼정은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견기업이죠. 화재가 난 해당 리조트는 2022년 삼정기업이 착공을 하고 네. 2025년 5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에 앞서 협업 골프장을 운영하기도 했고 또 규모도 일반 리조트에 비해서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꽤나 화제가 많이 정말 이게 기대도 많이 했던 그런 네.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오픈을 3개월 놔두고 이제 이렇게 참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는 무기한 지금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이 건 사고로 이제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 ENC는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끊기면서 기업 회생 신청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건물의 손상도가 심해서 재시공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기업의 기업 회생 절차와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반얀트리 시행사가 결국 3월에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합니다. 남은 마무리 공사와 화재 복구 공사는 다른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아마 네.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오픈 지연과 이미 화재로 인해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봐서 네. 어떤 시공사가 맡아 할지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부산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네. 일자리 문제도 지금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간 하도급 업체가 아까 4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중간 하도급 업체는 이제 자금줄이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도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네. 부산의 건설 관련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삼정기업이 기업 회생 절차도 거치고 좀 자금줄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사망한 노동자들 외에도 이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 역시 지금 다 일자리와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이럴 때 구제책은 있을까요?
하도급 업체의 경우 이제 대금 지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또 삼정이 기업회생 신청을 해놓은 상황으로 더 어려운 상태에 내몰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노동자 일자리와 생계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느 한 곳에 오래 근무하는 지금 이제 그 노동자들이 아니고 대부분 일용직 건설 노동자이다 보니까 이미 다음 날부터는 다른 건설 현상을 찾아서 떠났을 겁니다. 네. 대책 마련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에는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건설 현장을 아마 찾아갔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고 목격자나 그 참사 당시에 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노동자들, 관련 트라우마 증상이 있어도 이것을 본인이 치료할 마음의 여유나 네. 또한 정보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그 노동자들의 지인이나 또 가족들이 계신다면 꼭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네. 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보신다면 네. 그런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번 현장 조사 이후에 밝혀진 거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는데요. 이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고 네. 현장 관리 감독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 역시 결국에는 인명사고로 이어졌는데요. 확대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인재라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강화된 의무사항으로 대형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는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들이 준공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안전관리자나 소방 안전 인력의 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 현장에 당연히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마저 없었다면 다른 안전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용 승인 허가가 난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고 또 네. 재발이 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법적 사용 승인 이 부분이 가장 큰 좀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노동권 향상 이슈 관련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고 네. 최근 산업재해 현장에서도 관리 감독망이 촘촘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망과 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 또한 개선되지 않는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산업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건데 국가가 안타깝게도 사상자를 막기 위한 안전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의 피해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네. 또 사고 후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 정부 출범 당시 법 개정을 염두에 두는 발언들이 있었고 네. 또 그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그해 11월에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형식으로 선회하면서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처음 도입될 때와 사뭇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를 지금 더 부추기고 있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이제 드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이한 대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한번 조금 바로 잡아야 될 네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국적 이슈가 된 화재 사고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도 행정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그것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부산시 이게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국가 사무이어서 네.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실제로 부서도 거기에 관련한 부서도 만들어지고 네. 또 일자리 노동과 내에도 노동안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도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노동기본계획 5개년 2차 5개년 계획에도 네. 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행 전후로 사업장마다 이번 사고 원인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서 안전교육은 아주 활발해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강화가 된다거나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된 시점만 하더라도 저희 센터로 의뢰된 교육이 많았고요. 또 이게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위험성 평가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부터는 교육 요청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론에서도 이 반얀트리 사건을 중대재해 사건으로 다루기보다는 대형 화재 사건으로 다룬 듯한 분위기여서 네.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렇게 헬로비전에서 다루게 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바로 시민들을 위한 안전교육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법이나 교육이 또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을 재개정해도 또 변하지 않는다면 좀 다양한 차원에서 관리 그리고 감독 체계가 좀 수정되고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세요? 저는 법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법을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엄격하게 할 것인지, 이번 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용 승인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산업재해 관련 사무는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즉 부산시의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안전한 부산을 위해서라도 부산시와 노동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지자체의 권한을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센터는 앞으로 이번 화재 사고를 어떤 점에 유념해서 바라볼 예정인가요?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는 단지 건설 현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업종에 관계없이 2024년 1월 28일부터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노동권익센터도 소규모 사업장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작업 환경 개선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주 노동자, 노동안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산시의 다양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반드시 마지막이 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다시금 예방책 그리고 수습책을 정비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요청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